이번 배울 단어는 잎의 증산작용입니다. 그 증산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잎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잎의 겉모습을 보면 잎은 잇몸이라는 것과 잎자루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잇몸은 잎의 넓은 부분, 우리가 잎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부분이 잇몸입니다. 여기죠. 잎자루는 잎을 줄기에 붙여주는 부분으로 이어주는 이 부분이에요. 줄기와 잎을 이어주는 곳이 잎자루입니다. 잇몸을 더 자세히 보면 잇몸은 잎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잎맥의 정체는 뭐냐? 뿌리로부터 줄기, 잎까지 이어져 있는 물관, 체관, 즉 관다발이 바로 잎맥입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요. 이 잎맥을 통해서. 잎맥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물맥이고 하나는 나란히 맥인데 그물처럼 복잡하게 짜여진 그런 복잡한 구조의 잎맥이 그물맥이고, 나란히 맥은 옥수수나 강아지풀과 같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일자로 늘어서 있는 맥이 나란히 맥입니다. 그물맥은 쌍떡잎 식물에서 관찰되고요. 나란히 맥은 외떡잎 식물에서 관찰되는 잎맥입니다. 그러면 잎이 아까 봤던 그런 모양의 잎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나무와 선인장과 같은 잎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나무의 잎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고 하냐면 바늘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장의 잎은 가시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표면이 자꾸 이렇게 뾰족한 건 둘이 비슷한 것 같죠? 왼쪽의 소나무의 잎은 춥고 건조한 기후, 겨울과 같이 춥고 건조한 기후에서 발달한 거고요. 선인장은 사막과 같이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둘 다 좀 기후는 다르지만 비슷한 점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건조한 기후에서 변형된 그런 잎의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의 잎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잎의 속구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잎은 지금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잎의 단면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윗면, 이게 아랫면. 여긴 두껍지만 매우 얇은 잎의 두께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두껍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윗부분에 햇빛을 받는 부분 쪽에 가장 윗부분은 큐티클층이라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 표피가 존재합니다. 그 아래쪽에 울타리 조직이 있고요. 울타리 조직 밑에는 해면 조직이 있습니다. 해면 조직 밑에 다시 뒷면에 있는 표피 조직이 있는데요. 앞면과는 조금 다르게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구멍도 있고요. 틈새같이 기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싸고 있는 두 개의 세포인 공변세포도 잎의 뒷면의 표피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둥글게 보이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잎맥인데요. 잎맥은 물관과 체관, 즉 관다발이 잎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잎맥입니다. 그러면 큐티클층은 어떤 곳이냐면요. 가장 바깥 부분에 마치 매니큐어처럼 이렇게 잎을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잎에 있는 수분이 햇빛을 받아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겹 이렇게 싸고 있는 구조가 큐티클층입니다. 투명합니다. 이건 세포는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표피라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죠, 표피. 잎의 표면을 넘는 한 겹의 세포층인데 잎의 내부를 보호합니다. 이 표피는 엽록체가 없어서 투명하고요. 여기에 빛이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조직은 울타리 조직이에요. 울타리 조직. 이 울타리 조직에는 엽록체가 있는 세포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마치 울타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울타리 조직인데요. 강합성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울타리 조직입니다. 해면 조직은 울타리 조직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잎의 뒷면 쪽에 있는 게 해면 조직이에요. 엽록체가 있는 이 세포들이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잎의 뒷면에 지금 공변세포와 기공이 있다고 했는데, 기공이 작은 틈이라고 했죠. 그 틈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기체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또 이 잎에 있는 기체가 밖으로 나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광합성도 조금은 일어나고 기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해면 조직이에요. 그럼 표피의 뒷면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냐면 공변세포와 기공이 있는데,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밑에 보면 이게 공변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것인데 엽록체가 존재합니다. 엽록체가 있으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공이, 그 사이에 뚫린 기공이 있습니다. 공변세포가 벌어지면 그 사이에 구멍이 뚫리는데,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하고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진 구멍을 기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잎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건 지금 배울 거예요. 그리고 광합성과 호흡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잎의 기능입니다. 잎을 통해서 식물이 사람처럼 호흡을 하고 잎에 있는 세포들의 안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도 일어나지요. 그럼 첫 번째 증산작용은 어떤 기능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에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면 이제 잎까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물이 수증기의 상태로 잎에서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증발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잎에서의 물의 증발이 증산작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증산작용을 확인해보는 실험이 있는데요. 여기 실험을 보시면 간은 지금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시험관에 꽂아놨는데 잎이 무성하게 달려있는 거고요. 나는 식물의 줄기를 잎을 다 뗀 상태에서 시험관에 담가놓은 거예요. 이 아래는 시험관 안에는 물이 있고요. 양쪽 다. 물 위에 식용유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시험관 두 개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잎이 달린 줄기와 잎을 모두 따버린 줄기를 꽂은 후 식용유를 두세 방울 떨어뜨리자.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식용유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 물 표면에서 막 증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증산작용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잎에서 기공을 통해 물이 나가면서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줄기 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이 식물이 다시 시험관 안에 있는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식용유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식물이 흡수한 물 말고도 이 물의 표면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증발을 막아주기 위해서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1회 시험관 두 개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일정 시간 동안 놓아둔 후 시험관에 일어난 변화를 관찰하자. 어느 쪽 시험관에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을까? 지금 왼쪽 식물과 오른쪽 식물 중에 뭐가 더 물을 더 많이 흡수했을까? 그런 얘기죠. 흡수를 많이 하려면 우선은 가가 나보다 물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가가 나보다 물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잎의 기공을 통해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물이 증발해요. 물이 막 증발하면 이 안에 있는 물의 양이 모자르니까,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의 양이 모자르니까 더 아래에서 잘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물을 더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더 많이 물의 양이 줄어드는데 증산이 일어나서 물을 공기 중으로 빼앗기니까 이 아래쪽에서 물을 막 흡수해서 올라가게 한다는 거죠. 물을 막 흡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상작용에 따른 물의 이동을 그럼 볼게요. 잎에서 지금 잎의 단면을 확대한 건데 줄기에서 온 물은
잎의 물관을 거쳐 수증기의 상태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간다. 그래서 줄기에서 온 물이 잎맥의 물관을 거쳐서 지금 잎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지요. 그러면 식물에서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 줄기의 물관에 있는 물을 막 끌어당기게 돼요. 이쪽으로. 그럼 줄기에서도 물이 막 위로 올라가니까 줄기는 뿌리 쪽에서 물을 막 끌어당기게 돼요. 그럼 뿌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 이 흙 속에 있는 물을 또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타고 잎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잎에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잎에 물이 감소하면 잎맥의 물관에서 물을 보충하고 거기서도 보충한 다음에 줄기의 물관에서 다시 보충하고 뿌리의 물관에서 또 보충하면서 물을 쫙쫙쫙쫙 위로 당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증산작용은 왜 일어나냐?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공이 열릴 때는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니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겠죠. 기공이 닫혀있을 때, 이 사이에 구멍이 없을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기공의 주변에 공변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2개 있다고 했었죠. 이쪽에 1개, 이쪽에 1개. 이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광합성은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 공변세포 내에 양분이 막 생겨나면서 이 안의 농도가 증가하게 돼요. 양분으로 채워지면서 공변세포 내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엔 표피세포가 있는데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농도가 낮게 되고 이 공변세포 안에는 이제 광합성을 한 양분들이 막 채워지면서 고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농도와 고농도가 있을 때 삼투 현상에 의해서 지금 이 진한 농도를 가진 쪽에 농도를 줄여주기 위해 물이 이제 공변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공변세포가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 고농도를 낮춰주기 위해 물을 흡수하게 돼요. 그럼 공변세포가 물을 흡수했으니까 빵빵해져요. 팽창하면서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되면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공이 닫힐 때를 볼게요. 공변세포의 광합성이 중지됩니다. 광합성이 중지되면은 이제 양분이 줄어들게 되겠죠. 공변세포 내의 농도가 감소되게 돼요. 공변세포 내의 농도가 감소하면 이제 여기가 공변세포 내가 저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이제 밖으로 막 빠져나갑니다. 삼투에 의해 주변 세포로 물이 빠져나감. 그러면 이제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공변세포가 이렇게 흐물흐물 수축해지면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기공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낮에 광합성을 하면서 기공이 열리고 밤에는 광합성을 이제 하지 않게 되면서 기공이 닫히게 되는 이런 기공이 열리고 닫히게 되는 과정을 통해 증산작용이 조절이 되게 돼요. 기공이 열리는 낮에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고 밤에는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보면 바람이 잘 불 때 잘 일어납니다. 빨래가 마르는 조건과 비슷해요. 증산이 증발과 비슷하기 때문에 물의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빨래가 마르는 조건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햇빛이 강하면 빨래가 더 잘 마르죠. 습도가 낮으면 주변이 건조하면 더 빨래가 더 잘 마르죠. 온도가 높으면 더 빨래가 더 잘 마르죠. 마찬가지로 증산작용도 이런 과정에서 더 잘 일어나고요. 식물체에 있는 수분의 양이
많을수록 더 잘 일어나겠지요. 그런 조건들이 증산을 잘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창의력 키우기 볼게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미국 삼나무는 키가 111cm로서 현재 111m로서 현재 살아있는 나무 중에 가장 크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어떻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111m면 굉장하네요. 증산작용으로 잎의